지니어스 시즌 5요. 데이 이야기니까 뭐 제 자랑 좀 하자면은 오현민이 형수는 웃겼다가 아니라 오현민이 착하다. 저만큼 똑똑한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지니어스가 오디션을 봤는데 오디션 그거 관련해서 그냥 쭉 풀어줄게요. 아니 뭐 썰 이런 게 없어. 이게 장난이고. 이게 여러분이 그건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굉장히 제 주관일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내가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는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지니어스 시즌 5요. 근데 아마 안 하시지 않을까요? 피디님이 좀 마지막 시즌으로 하려고 약간 작정하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사실 아마 시즌 5를 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건 아셔야 될 게, 그 이전의 출연자들만큼 임팩트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전의 출연진들이 임팩트가 너무 강했고, 그 사람들이 약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좀 멋있는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준 데다가, 진짜 도박이잖아요. 섭외라는 자체가, 캐스팅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아마 시즌 5를 만들려고 해도 괜히 뭐 3, 4, 뭐 1, 2, 3, 4보다 5가 좀 별로다 이런 소리 들어버리면은 좀 안 좋잖아요. 그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아마 5 하기는 좀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댓글로 쓰시겠지만 뭐 저만큼 똑똑한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는 그렇게 막 좋은 출연자를 많이 찾긴 힘들 것 같아서 힘들지 않을까. 그때 보면은 근데 지니어스도 5를 만약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제작진이 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제작진들이 되게 편집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집발도 사실 있거든요.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렇다고 해서 지니어스 5를 다른 제작진이 받아서 하기에도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그래서 아마 그냥 다음 시즌은 나오면 저도 너무 좋겠어요. 너무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집을 너무 잘하셨어가지고 물어보세요. 물어볼 때 좀 영혼 담아서 이야기 물어보셔도 되고 그냥 물어보셔도 돼요. 이게 장난이고. 예. 아니 뭐 썰 이런 게 없어. 근데 이게 약간 좀 이거는 막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그냥 있었던 일들 같은 걸 이야기해 주자면은 뭐 제 이야기니까 뭐 제 자랑 좀 하자면은 그때 제가 제일 억울했던 막 댓글들 중에 하나가 막 그 지니어스 팬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그 댓글들 달아준 것 중에 좀 약간 좀 억울했던 게, 왜 이렇게 오현민 너는 좀 사람을 가려서 막 누구랑은 편하고 누구랑은 편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게 제가 막 되게 나빠서 막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니까 싫어 나랑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약간 그 게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룰을 들려주잖아요. 지니어스에서 이렇게 룰 앞에 이렇게 큰 화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막 세 줄 요약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 나오자마자 솔직히 바로 이렇게 오늘 게임 어떻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니면은 룰을 바로 오늘 이런 게임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자마자 보고 나 이거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되게 대단한 거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 가지고, 항상 그 룰 같은 게 나오면은 제가 막 룰 나올 때 막 이러고 막 저는 막 그런 게 좀 빠른 편이라 가지고 하면은 그 한 30분 정도 룰을 이해할 시간을 주거든요. 그 생각할 시간을. 그 시간 동안 막 이렇게 뭐 막 집어먹고 하잖아요. 집어먹으면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게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와요. 이렇게 막 다 한 명씩 와가지고 막 현민아 오늘 무슨 게임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막 하면은 저는 저한테 오는 사람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그냥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고 또 저한테 어쨌든 막 물어보다 보니까 제가 막 대충 어떻게 게임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 살짝살짝 툭툭 던져요. 이렇게 조금 툭툭 던져.
그러니까 저는 되게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하죠. 살짝 던져놓으면은 이거를 딱 들었을 때 약간 좀 이걸 잘 진행해 줄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딱 들었을 때 이해를 빠르게 탁 하는 사람이 있고 약간 이거 뭐라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류들이 그냥 저한테는 딱 정해져 있는 거야. 딱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딱 보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그 가장 나한테 적합할 것 같은 사람을 저는 그때 딱 미리 골라요. 게임 시작할 때. 그날 게임 시작하기 전에. 뭐 게임하는 도중에 변수가 생기면은 한 명씩 이렇게 더 찾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저는 그때 이미 딱 다 골라놓거든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내가 다 골랐다. 그러면은 그 고른 사람들이랑만 해요. 그 고른 사람들한테는 막 가가지고 막 이거 같이 하자 오늘 하자 하고 그 고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아예 그냥 막 저한테 도중에 와가지고 막 현민아 오늘 나랑 같이 하자 하면은 아 형 저 오늘은 다른 사람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깔끔하게 딱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보내. 그러고 그날은 그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걸 본 사람들은 막 진짜 되게 내가 막 나쁜 사람인 것처럼 사람 가리는 것처럼 뭐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버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왜 이매진님 그걸 설득을 감사합니다. 해? 네가 지금 최현승을 보내려고 지금 계속 판을 그렇게 짜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보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서 네가 설득을 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거죠. 형을 보내는 게 아니라 수진 누나를 살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달리는 게 아니지 여길 보내려고 그런 거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되게 뭐가? 이게 아니 이거 관련해서 또 할 얘기가 있어. 근데 이거는 진짜 다 억울해요. 내가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이날의 이 스토리는 솔직히 다 억울해요. 모든 사람이 억울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일단 1번으로 뭐 가영수 형님도 억울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솔직히 제가 욕을 제일 많이 먹었지만 비슷하게 먹은 게 용석이 형이었거든요. 근데 용석이 형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게 용석이 형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물론 그것도 제가 보낸 거긴 한데 제가 그 점프 그런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보낸 거긴 한데 용석이 형님은 어쨌든 그래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몰아가기 당해서 죽은 거예요. 몰아가기 당해서 죽었어. 근데 죽은 이후에 게임 자체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죽은 이후에도 막 두세 시간 막 이렇게 점점 게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용석이 형은 데스매치 확정된 상태로 두세 시간 동안 여기서 이렇게 막 보고 있었던 거야. 혼자서 되게 쓸쓸하게. 근데 자기를 보낸 어떻게 보면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사실상 제가 가장 컸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충분히 기분 나쁘셨을 수 있어. 그래서 막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화가 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성질 한번 내신 거지. 그게 영석이 형은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뭐 저렇게까지 막 게임을 하냐 막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막 오래 대기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번 그거고 제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항상 저는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와서 물어봐요. 막 와가지고 몰려가지고 막 야 현민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그날 이미 저를 제외한 그 대부분의 출연진이 일단 1번으로 용석이 형님을 보내자 이게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보내자 해가지고 그럼 보내나 보다 하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미 그게 확정적이었어요. 그냥 그게 우리의 플랜이었어. 근데 다들 자기가 못 죽이는 거죠. 자기가 죽이면은 이게 적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딱 계획만 잡아놓고 아무도 실천을 못하니까 그 방송 보면은 동민이 형이 약간 화가 나 있는 것도 보이거든요. 동민이 형은 그걸 아무도 실천을 안 하니까 또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었고 저는 또 그래도 가만히 있다가 근데 용석이 형님을 죽일 거면은 지금 저 누나가 저기로 이동하면은 그리고 뭐 이거 카드를 없애면은 이게 4로 무조건 점프 뛰어넘어야 되니까 바로 그냥 죽으시네? 이거를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걸 말할까 말까 하다가 한 거예요. 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플랜이 그러면은 저한테 막 와가지고 또 누나 형들이 와서 물어보죠. 막 현민아 우리가 꼴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어? 꼴찌 만들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말해봐. 그러니까 막 아무도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꼴찌 되긴 싫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죽일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그 카드의 상성을 생각한 거죠. 근데 제가 푸시였고 연승이 형이 유니언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수진 누나가 그뭐 그래비티인가 이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푸시는 유니온을
게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데리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 제가 유니온을 마음만 먹으면은 그 출발 지점에서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그러면 같이 못 나오다가 수진 누나가 한번 저 확 끌어가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살고 유니온은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성이 있으니까 저 이야기했죠. 아, 제가 근데 제 꼴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대놓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뭐 유니온밖에 없다. 지금. 그러니까 약간 그래 현민아 그럼 그렇게 가자 했는데 또 사람들이 이걸 너무 실천을 안 하려고 하니까 저는 또 답답한 거 못 참아가지고 제가 또 먼저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욕을 먹은 건데 그게 진짜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근데 모두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막 아 근데 너가 말을 그렇게 막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그때도 제가 겸허히 받아들였어. 그거는 욕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그건 내 잘못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욕 먹어도 괜찮아. 근데 막 그 플레이를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막 계획해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 모두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뭐 거기서 막 변명하고 이런 거는 뭐 그런 거는 저에 대한 너 그런 거는 실수하는 거다. 그런 거는 잘못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저도 뭐 저에 대해서 뭐 변호할 그건 생각은 없어요. 그거는 내 잘못이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때도 SNS에 올렸었어요. 그거는 막 욕먹어도 괜찮다. 네네. 결승에서 1대1로 붙을래? 이길 수 있겠어요? 너 감당되겠냐? 이 친구와 함께라면 결승 가볼만 하겠다.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동민이 형의 능력이 빛이 나는 거예요. 상대가 동민이 형이라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승리의 기능이 목말라 있구나. 선물을 안겨주고 싶어요. 역사에 남은 멋진 게임. 진검 승부를 한번 내보자. 근데 일단 그러니까 저거 영상 보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저거 영상도 솔직히 물론 저랑 동민이 형의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단 그 스토리를 누가 만들었냐? 우리도 우리지만 제작진이 만든 거죠. 편집으로. 자, 두 번째. 저 똑같은 대사를 가지고 저렇게 편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저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냐? 그것도 제작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제작진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저때 이겼으면은 내가 지금 막 여기 막 이거 막 글자 뜨고 영상 뜨고 막 이런 거 안 했을 텐데 지금 저때 이겼으면은 지금 막 아 여러분 무슨 도네이션입니까? 그냥 다 채팅으로 하세요. 채팅 다 열심히 읽겠습니다. 막 하면서 딱 그렇게 했을 텐데 좀 아쉽긴 하다. 저때 이기긴 했어야 되는데 이겼으면은 지금 이렇게 막 내가 막 돈미세네, 막 잔악계네 이런 말 안 들었을 텐데 잔악계 막 이거 와 나는 엄마 아빠가 나왔는데 자본이 나왔대 자꾸. 네, 이런 소리 뭐 실질적으로 거의 패드립이죠? 뭐 그런 나쁜 소리 안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방송할 수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싫지는 않아요. 나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고마워요. 위냐고 싶은 거 다혜님 이겼으면 감사합니다. 이겼으면 근데 진짜 좋긴 했을 텐데 근데 그때 이게 그 인터뷰 막 엄청 길게 하는 그게 있거든요. 결승전 게임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 엄청 둘이 길게 막 앉아가지고 까만데 막 이거 막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막 근데 제가 오면서 오늘 이기면 어떨까 지면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뭐 이기면 뭐 너무 좋겠지만 사실 저도 오늘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동민이 형한테 졌기 때문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이기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편집에서는 이기면 어떨까 지면 뭐 어떨까를 생각해봤는데 그냥 이기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간 거야. 근데 저 때 제 기분이 그냥 그랬어요. 너무 둘이 같이 계속 게임을 해가지고 저기까지 가다 보니까 저도 너무 이게 좀 감정이 너무 막 있었어 이게. 그래가지고 저 때는 이미 제가 마음적으로 이미 좀 지고 들어간 건 있어요. 좀 더 강인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상대가 너무 또 저한테 뭐 다른 사람들한테 워낙 말을 그러니까 좀 막 이렇게 막 쏘아 뱉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실수를 많이 하셔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나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저도 멋있었어. 저한테는 저때 너무 좋은 형이었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있었어요. 하드대원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저도
멋있다고 해줘서 감사하고. 아 근데 저 때 뭐 롤하면서 밤샜다는 소문이 있는데 밤을 샌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 때 롤하면서 밤을 샌 게 아니라 잠이 너무 안 왔어. 내가 그때 대전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날 와가지고 친구 집에서 잤는데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그냥 나갔어요, PC방에. 그래가지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집 가서 그때서야 좀 졸려서 한두 시간 정도 자고 간 거고. 그러니까 막 제가 막 너무 막 상대를 뭐 정동민을 만만하게 생각했다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때 그냥 롤 한창 할 때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거고요. 아, 큐브가 아니라 코드입니다. 그 큐브는 코드 하기 전에 있었던 약간 파일럿 같은 프로그램이었고, 코드에서는 제가 원투 다 우승을 하긴 했죠. 님 봐봐요. 저희는 수진 누나랑 연승이 형이랑 심지어 형도 이 레이스에 껴있잖아요. 제가 검정색 세 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검정색 세 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멋있다. 이제 이거 뭐야 끝난. 근데 저거 아까 그 광부 게임 할 때 근데 나는 진짜 너무 신기했던 게 사실상 저랑 동민이 형이 첫 연맹을 한 화가 저 화예요. 근데 저때 너무 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무게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 무게가 좀 다른. 근데 사실 무게가 다른 것보다 뭐 재질이 달랐대요. 근데 뭐 우리는 무게로밖에 모르니까. 근데 무게가 달랐다는 사실을 딱 둘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기도 전에 연맹을 했는데 둘이서만 아는 거야. 그 모든 플레이어 중에. 근데 이게 조금 다른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 시간 줄 때 가가지고 혼자서 한 10분을 이것만 뽑았어. 10분 동안만 뽑아가지고 하나씩 다 꺼내가지고 뭐가 다르지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딱 그냥 안 보고 딱 하나 딱 느낌으로 뽑아봤는데 검정색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약간 다르다. 이게 다르구나. 검정색이 다르구나라고 저는 그걸 생각을 했는데, 동민이 형은 그게 아니었어. 동민이 형은 좀 진짜 예민한가 봐요. 그냥 몇 번 그냥 한두 번 이렇게 하더니 그냥 알았어. 근데 그게 더 신기했어요. 저는 약간 그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알아낸 건데, 동민이 형은 그냥 해보더니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좀 달랐어. 무슨 얘기야? 그래가지고 내가 뽑는데 이게 뽑기가 말은 일단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거를 막 손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안쪽에서 막 하나씩 했어요. 해가지고 이거 약간 검정색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를 손에 이렇게 집었어. 하나씩 집고 이것도 검정색 같다. 여기 사이에 이거 딱 끼고 오케이 이거 이렇게 이거 딱 해가지고 딱 끼웠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잘 끼웠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이대로 그냥 꺼냈겠죠. 근데 이거 같아 하고 끼웠는데 한 8개가 껴진 거야. 폭탄 5개 들어있는데 5개가 들어있는데 손에 한 8개가 끼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이걸 완벽하게 그거를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5개 들어있는데 8개를 끼워놨으면은.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나 못 뽑으면 진짜 큰일 났는데 생각을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내 손이 얼마나 큰지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심지어 사람들이 그거를 뽑는데 막 뽑아봤어.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막 뽑는데 막 한 15개 막 16개 17개 막 이렇게 뽑는데, 저는 진짜 막 미친듯이 하나씩 막 2개씩 막 여기 3개 이렇게 끼운 다음에 그 상태에서 또 막 이렇게 포크레인처럼 이렇게 집어가지고 꺼내니까 그때 한 24개인가 25개 뽑은 거예요. 근데 거기 제가 손이 큰 편이 아니라 손이 되게 딱 평균 사이즈인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놀라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뽑았지? 그러니까 폭탄 4개 뽑은 걸로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은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진짜 그만큼 뽑았기 때문에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진짜 근데 그때 너무 절박했던 게 저는 이미 1등이 확정이었어요. 1등 확정인데 내가 이걸 못 뽑아줘 버리면은 약속을 못 지키는 거잖아. 그러면은 나는 진짜 트롤이잖아.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즌 3 1화 때 경훈이 형이 막 아영 누나 막 이렇게 뭐 징표 챙겨줄게 했는데 자기가 뭐 계산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1등하고 아영 누나 꼴찌했어.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뭔가 트롤이잖아요. 사실 그 이미지가 그렇지만, 근데 나도 거기서 내가 이걸 못하면은 나도 그냥 그런 사람이었 거예요. 똑같이 트롤 된 거예요. 누군가한테 되게 큰 실수를 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절박할 수밖에 없었죠. 난 이걸 무조건 뽑아야 된다. 내가 이거 뽑지 못하면은 나 되게 나쁜 사람 된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했었죠.
근데 뭐 이제 시간 진짜 조금만 IRL 더 하다가 토크하다가 이제 진짜 게임으로 곧 넘어갈게요. 그래가지고 뭐 그 형이 진짜 저 시즌 4 하는 내내 막 태우러 와주고 막 데려다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웠지만 같이 게임을 할 때는 항상 좀 걱정하긴 했죠.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좀 걱정하는 그런. 아니 근데 이게 봐봐요. 저 누나 대표인지 아닌지 안 물어볼게요. 리더인지 아닌지. 어차피 저희끼리 알려고 하면 이때까지는 괜찮거든요. 리더 아니시죠? 응? 리더 이때 아니시죠? 괜찮거든. 아니 리더가 공장에 숨어 있으니까 굳이 자기가 리더인 척 해도 괜찮아요. 제 형이 개인 리더야. 기준으로는 아니요. 여기가 너무 쪽팔려. 여기가 당신 리더 아니에요 진짜로. 드넓은 카이스트의 명예를 걸고. 이게 너무 연기가 너무 나 이게 너무 싫어. 저 방 들어가기 전까지 연기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저기 들어간 게 너무 가식적이야. 막 리더 아니면 큰일 난대. 막 이런 너무 이게 막 나 저걸 못 보겠어. 저걸 막 영상 보다가도 항상 저 부분에서 막 미치겠어. 막 쪽팔려가지고 막 되게 막 저 부분만 막 흑역사 같아. 막 저기를 못 보겠어. 저기가 너무 싫어. 그런 느낌. 저 부분만 못 보겠어. 보여줄 거라는 걸 잘 알아서 네 진짜 다행입니다. 지니어스 하면서 많은 걸 생각하는데 부족한 점을 알아도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하면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걸 반복해도 또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고. 당신의 스무살은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우민 씨는 누구보다 성숙한 어른이 될 어른이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뭔가 배운 느낌이에요. 오케이. 근데 저거 보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진짜 감동받았어요. 나는 저 영상을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나한테 있었던 일들이지만 저 영상만으로 난 좀 감동받았어. 그러니까 제작진분들이 저렇게 예쁜 멘트를 써주신 거에도 너무 감사했고, 그냥 그 예쁜 멘트뿐만 아니라 그냥 뭔가 그 스토리가 막 이렇게 생각나고 하니까 뭔가 나 스스로가 감동을 받았어. 저걸 보고. 그래가지고 당신의 20살은 어땠습니까? 에서 나는 내 20살을 진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20살이 내 20살인지도 모르고. 진짜. 그리고 지니어스는 제가 나온 프로그램이고, 제가 솔직히 막 방송 끝나고 나서 막 너무 내가 이거 하길 잘했다 막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래도 내 인생에서 진짜 최고의 프로그램 뽑으라면 지니어스인 것 같아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최고였어. 근데 지금 그 20살이 지금 벌써 24살이 됐죠. 그 저거 사실 찍었을 때는 21살이었어요. 20살 때가 3였고 21살 때가 4였고. 시즌3 오염민, 시즌 1 우승자 홍진호를 이긴다. 여기 봐봐. 자극적으로. 봐봐요. 덮고 제 몸이 밑으로 갑니다. 몸이 밑으로 가는 거 보이죠 지금? 몸이 밑으로 지금 손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딱 끊었죠. 저거 제가 다 하나씩 이렇게 주워가지고 정리했습니다. 그런 착한 거는 편집에 나가질 않더라고. 그런 착한 마음씨, 고운 마음씨. 그래가지고 저런 건 안 나가니까 좀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저기에서 주목할 거는 제가 진호 형을 이겼다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저는 진호 형 스타크래프트 빼고 거의 다 이겨요. 진호 형이 나쁜 게 아니라 진호 형은 방송을 만드신 거고 저는 그거를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저거 이긴 건 중요하지가 않은 게, 저는 진호 형한테 뭐 스타크래프트 말고는 잘 안 져요. 뭐 롤도 배그도 다 스타크래프트 말고는 아니야. 근데 그냥 저기서 중요한 건 내가 착했다는 거죠. 오연맨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런 마음씨. 그게 중요한 거죠. 저 비하인드 영상에는 숨겨진 뜻이 그겁니다. 오연맨이 홍진호를 이겼다가 아니라 오연맨이 착하다. 자, 오케이. 한 번 말했으니까 한 번 더 말씀해드려야 되나? 진호 형 이야기니까. 다시 하기엔 기억 못하는데.
그래서 진호 형이랑도 제가 이야기해서 한번 또 같이 스타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보는 사람들도 재밌지 않을까. 저희도 뭐 워낙 친하고 뭐 많이 보니까 제 지니어스 분들 중에 지금까지 그렇게 보는 사람이 진호 형을 그래도 아무래도 좀 압도적으로 많이 보니까 제가 그런 것도 한 번씩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자리 게임 비하인드는 비하인드 할 건 없는데 별자리 게임 끝나고 동민이 형이 아까 제가 동민이 형한테 미안했던 게 동민이 형이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동민이 형이 게임 도중에도 그랬지, 게임 끝나고도 그랬지, 녹화 끝나고도 그랬지, 그 다음 회 때도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미안했던 게 너무 미안해하니까 내가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끝나고 우는 게 그러니까 물론 종범형 때문에 운 건데 종범형은 이게 떨어지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좀 컸어요. 동민이 형 이런 것 때문에도 좀 컸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 제가 거의 사실 필승 전략이라고 하기도 너무 쉬운 전략이지만 5명 해가지고 하면은 무조건 끝난다 해가지고 전략을 동민이 형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동민이 형이 갑자기 근데 현민아 그거 하지 말자. 그냥 우리 둘이 가자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는 5명이 합시다. 동민이 형은 둘이 합시다로 둘이서 방에서 제가 이미 5명 설득을 해놨는데 둘이 방에서 거의 한 4, 50분을 둘이서 계속 그걸로 싸운 거예요. 뭐 싸웠다기도 아니지만 계속 그걸로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 저는 지금 다른 사람 구해야 될 것 같다. 하는데 한 40분을 우리가 방에서 들어오는 사람 다 막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나머지 5명이 이미 연합이 짜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연주 누나랑 아영 누나도 막 우리를 막 버리고 그쪽으로 간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동민이 형이 일단 그거 미안하잖아. 막 내가 네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니까 그게 미안하고 게임 끝났는데 막 동민이 형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데스매치 가면 안 되냐?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갔잖아요 데스매치를. 근데 이제 또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미안했고 전 떨어지니까 그 종범형이 떨어지고 제가 붙으니까 너무 안심이 되면서 긴장이 풀리면은 원래 되게 막 사람이 눈물이 나오는데 긴장이 풀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아직도 지니어스 전 출연진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뽑아라 라고 하면은 아직도 진호 형이랑 종범이 형이에요. 아직도. 심지어 진호 형은 자주 보고 종범이 형은 자주 보지 않지만도 아직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을 뽑아라 하면은 진호 형이랑 저는 그 종범이 형이거든요. 뭐 이제 그 다음에 뭐 연승이 형도 있고 뭐 동민이 형도 있고 하겠지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뽑아라 하면은 그럴 정도로 종범이 형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를 되게 잘 챙겨주시고 인간 대 인간으로 너무 배울 점이 많은 형이고 저는 막 그래가지고 종범이 형 막 비긴 어게인 뭐 이런 방송 나와가지고 하는 강연 이런 것도 다 찾아봤거든요. 일부러 그 형이 말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제가 누구를 뽑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명분이 종범이 형밖에 없었어요. 가장 강한 명분이. 근데 지니어스에서는 그 명분 없이 누군가를 선택을 하면은 사실 시청자분들이 가만히 안 있으시니까 명분상 이렇게 뽑아서 했는데 제가 이겨서 떨어지고 하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이렇게 막 끝나니까 막 북받치더라고. 이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계속 운 거예요. 지니어스는 오디션 본 겁니다. 그 캐스팅 당한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미안해. 이제 좀 약간 밝게 이야기할게요. 그거 너무 슬픈 이야기라고 지금 내가 너무 슬프게 이야기했다. 이거 지금도 할 수 있겠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짜잔. 이쪽에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시면 돼요. 지니어스가 오디션을 봤는데 내가 그거에서 좀 사실 고마운 그러면은 오디션 그거 관련해서 그냥 쭉 풀어줄게요. 이제 질문 지금 하시는 건 제가 아마 못 볼 거예요. 그냥
채팅 올라오시면 그냥 그거 보긴 하는데 대답은 이따가 할게요. 일단은 그 오디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야기할 게 되게 긴데 그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오디션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고마웠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물론 친한 친구지만 막 가장 친한 이런 친구가 아니어가지고 막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많이 못 해줬는데 그 저 고등학교 동창 중에 걔가 아마 저 트위치 이거 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제희라는 친구가 있어요. 박제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맨 처음에 그 지니어스 카이스트를 할 때 저한테 막 거기를 현민아 그래 너가 근데 이러면 하면 또 자랑한다 할 텐데 그래도 카이스트 학생 중에는 그래도 되게 좀 잘생긴 편이고 말도 되게 잘하는 편이다 보니까 너가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 너가 이런 거 제작할 때 너가 나가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막 저한테 추천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맞는 말이니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해보자 해가지고 지니어스 카이스트를 그 친구 때문에 맨 처음에 했어요. 근데 그 지니어스 카이스트에서 좀 잘한 거야. 그리고 재밌었어요 저도. 그랬는데 이제 또 지니어스 3를 한대. 근데 3를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물론 봤지. 물론 1은 다시 보기를 보고 2는 사실 그 진호형 떨어진 데까지만 보긴 했어요. 그 이후로 안 보긴 했는데 어쨌든 2는 또 보고 1도 봤는데 3를 한다라는 걸 오디션을 한다는 걸 지니어스 제작진 분들이 약간 좀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약간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랑 머리 좋은 거랑 다르거든요. 진짜 어떤 뭐 지방대를 비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지방대 분들이 저보다 지방대 어떤 학생이 저보다 머리가 100배 1000배 좋을 확률도 충분히 존재하고 실제로 저보다 머리 훨씬 좋은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테스트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 사람을 방송에 내보낼 명분이 없어요. 제작진이 막 어떤 대학교의 학생을 데려와가지고 별로 안 유명한 대학교인데 근데 막 그 대학교 출신의 그냥 일반 학생 해가지고 방송에 내보내면은 시청자들이 욕을 해요. 쟤는 뭔데? 쟤 그냥 뭐 PD 뭐 동생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밖에 들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실제로 머리 좋고 아니고를 떠나서도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이런 데에 공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명분상. 그래서 카이스트의 그 게시판 같은 데에 글이 올라온 거예요. 모집을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게시판 이런 거 안 보거든요. 아예 안 보는데 또 그 친구가 그 제희라는 친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현민아 이거 3 모집한다고 올라왔는데 너 한번 해봐.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썼는데 그 면접이 1차에서 서류에서 일단 그게 총 3,000 몇백 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600명 정도인가를 빼고는 다 일단 떨어뜨렸어요. 서류에서. 뭐 명분이 없다거나 아니면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다거나 이러면은 떨어뜨렸겠죠. 그래가지고 600명 정도가 남았고 그래서 그 600명을 이틀인가에 걸쳐가지고 그 직접 서울에 와서 얼굴 면접을 본 거예요. 부스가 5개인가 있었어요. PD 작가 이렇게 해가지고 2명 이렇게 넣어가지고 2명씩 있는 부스가 5개인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거. 근데 그거에 그 대상이 된 사람이 한 600명 정도 됐으면 그 600명이 가가지고 맨 처음에 15분을 줘요. 15분을 주고 문제를 풀라 그래요. 네 문제를 푸는데 15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부스 중에 하나에 이렇게 줄 서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면접을 보고 끝. 근데 그 면접에 2명 있고 뒤에 카메라 한 대 있고. 왜냐면 어쨌든 카메라에 잘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2명의 그 카메라 한 대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그 600명 중에 그 4문제가 근데 솔직히 저는 원래 그런 문제를 좀 잘 풀거든요. 그래서 저는 4문제 5분 안에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5분 안에 풀고 나는 그래서 4문제가 한 면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A4 뒷면에 또 있는 줄 알았어. 문제가 당연히 더 있을 줄 알았어. 풀고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그 있는 분한테 근데 이거 혹시 문제 그 프린트 안 된 거 아니냐고. 근데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하고 주변 한 바퀴 둘러보고 이러고 쉬었어. 근데 사람들이 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잘 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거는 붙고 나서 알려준 건데 600명 중에 만점자가 한 8, 9명 있었대요. 그러니까 내 문제 다 맞은 사람이. 그거 지니어스 홈페이지 가면 문제 나와 있어요. 근데 8, 9명 정도는 만점자가 있었대. 근데 그 중에서 최종 합격자가 저밖에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문제는 너무 잘 푸는데 약간 방송에 나올 정도로 카메라에 안 뜨는 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뭔가 좀 사람들이 봤을 때 막 비난하면 안 되지만 외모로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스트레스 엄청 받을 텐데. 그 사람 솔직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잘못이에요. 근데 그 뭐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못 뽑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 빠지고 나서 어쨌든 4명, 총 4명이 뽑힌 건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고, 그 중에서 그 시험 만점자는 저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뭐 유현형도 뭐 3문제인가 맞췄다고 들었고, 뭐 연승이 형은 제가 못 들었고, 유현형도 2문제인가 3문제 맞았다 들었고, 그 경훈이 형이 다 틀렸다고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문제 맞았다 했나? 다 틀렸다고 그랬나? 근데 뭐 여튼 그래가지고 오디션을 하고 600명 정도 하고 거기서 20명 정도를 나눠가지고 10명 해서 한 주 해서 10명씩을 불러서 실제 제작진이랑 같이 게임을 시켰어요. 간단한 맨 처음에 역게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좀비 게임이었나? 그거. 그래가지고 2주 나눠서 이렇게 게임 직접 했는데 첫 번째 게임에서 제가 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게임에서 첫 번째 게임을 간단하게 하는 뭐 게임이었는데 거기서 되게 못했어요. 되게 못한 게 아니라 막 뭐 그것도 약간 역할놀이 같은 거였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어쨌든 제가 거의 처음에 죽었어요. 초반에 죽어가지고 아 망했다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게임 좀비 게임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근데 좀비 게임을 하는데 제가 1등을 한 게 아니라 좀비 게임을 전 인간이었는데 좀비 게임을 하는 도중에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할 때 막 경우의 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려가지고, 근데 지금 확률상 이렇게 좀비 아니면 이렇게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막 계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완전 딱 다 맞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약간 좋게 봐주신 것 같아. 물론 저는 그날 우승 못했어요. 우승은 다른 사람들이 했고 저는 못했는데, 근데 그걸 되게 좋게 사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좀 뽑힌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 느꼈지만 너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너무 근자감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말을 좀 사람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좀 떨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막 후보군이 많지 않았다라고 들었어요, 나중에. 근데 여튼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오디션 딱 됐다라고 연락이 왔을 때도 사실 좀 웃겼던 게, 연락이 제가 친구랑 둘이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작가님한테 연락이 온 거야. 롤을 하고 있었는데 롤 되게 제가 주로 정글을 가다 보니까 약간 되게 한시도 못 쉬어요. 정글러가 좀 그래. 쉬면 안 돼.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와, 내가 진짜 그거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모르는 번호 전화 와가지고 받았는데, 아, 현민씨, 막 하면서, 아, 제작진인데, 아이고, 진짜, 막 이러니까, 떨어졌네. 아쉽네. 아쉽다 했는데, 갑자기, 현민씨, 며칠까지 어디로 오시면 돼요? 막 하면 갑자기, 합격하셨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걸 놓을 수가 없는데 막 여기서 막 통화로 막 몇 시까지 막 무슨 옷 입고 막 어디로 오시면 되고 막 뭐 하시면 되고, 근데 주의해 주실 점은 막 이거고 저거고 한 30분을 이야기를 30분 아니야. 30분이 아니다. 한 10분 15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이거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죽으면 안 돼. 막 해야 되는데 이 15분을 통화하면서 하니까 집중을 아예 못한 거예요. 게임도 집중 못하는데 게임 집중 못한 거 플러스 통화에도 집중을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통화가 끝났는데. 근데 게임은 심지어 되게 잘했어 또. 게임은 되게 잘했어. 근데 통화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통화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래가지고 통화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나가지고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게임 끝나고. 다시 물어봤어. 아니 게임을 또 잘 해놨더라고. 와 근데 진짜로 그날 뭔가 여친 옆에서 말하는 거 맞아요. 옆에서 말하면 누가 말하는 거 기억 못 하잖아. 근데 그날이 어쨌든 뭐 그날 하루만으로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지만 인생의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죠, 사실. 진짜. 제가 뭐 방송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전혀 못했었고 지금 내가 이런 개인 방송을 하고 있을 사실 오히려 이거는 예측 가능했어. 왜냐면 저는 원래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개인 방송이. 근데 제가 지금 방송 일을 하고 있고 카이스트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준비를 안 하고 있고 뭐 그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제이라는 친구한테 당연히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운데 솔직하게 너무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랑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키키키키키 웃어주는 거랑 그 다음에 저를 뭐 좋아해 주시는 거랑 그러니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티가 나잖아요. 하다못해 뭐 잘생겼다 귀엽다 이런 말을 해주시는 것도 티가 나지만 그냥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냥 좀 좋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게 티가 나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저는 원래 약간 좀 애정결핍 이런 게 좀 심해가지고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맞벌이 하셨어서 그런지 원래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너무 만족하는 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가끔씩 걱정이 될 때는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좀 길게 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일이니까 내가 그냥 원래 공부해 계속 해가지고 어디 연구소로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금융 쪽 일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래도 좀 이게 보이잖아요. 내 미래의 큰 길이 다 보이는데 이쪽 일은 그게 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방송도 그렇지 개인 방송도 그렇지 그리고 막 하다못해 수입이 일정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2016년도에는 수입이 좀 많았어요. 2017년도에는 수입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이런 개인 방송을 한다라고 해도 뭐 오늘은 뭐 많이 돈을 받았는데 내일은 많이 못 받을 수도 있고 모레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갑자기 막 산 갑자기 미쳐가지고 막 현민씨 남는 돈이 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현민씨 5만원 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이럴 때도 있어요. 오늘은 뭐 돈 없어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정된 게 없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실제로 그냥 일 자체의 특성이나 성향으로 보면은 저는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하면은 너무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봐주시는 거 채팅해 주시는 거 이런 거 다 너무 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또 만들어가는 방송이니까 자주자주 와주시고요. 팔로우 하시고요. 네 구독 없으니까 구독 안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보시고요.